도봉산에서 만난 그녀. 5회. 드디어 꼭대기에 오르면 우이암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봉우리 앞에 도착했다. 왼쪽으로는 도봉산 입구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봉우리를 넘어 우이암 옆으로 가면 옛 우이동 그린파크로 내려가는 우이암 능선길이 보인다. 우리는 이 봉우리를 오르는 인공계단 중턱에 있는 오봉과 주봉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를 들렀다가 봉우리 위에서 우이암을 본 후 다시 내려와 도봉산 입구로 내려가기로 했다. 조금 오르다 보면 인공계단이 제법 길게 자리 잡고 있다. 계단 중턱에 있는 전망대에 다다를 즈음 그녀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뜨는 소리가 들렸다. 뒤따라오던 그녀가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속도가 느려졌고 나는 일부러 계단을 밟는 템포를 늦췄다. 잠시 후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은 후 원래 속도로 뒤따라오기 시작했다. 10여 분 정도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니 전망대가 나왔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날이 흐려서 또렷하게 볼 수는 없었지만 오봉과 주봉들과 주능선의 윤곽은 확인할 수 있었다. 아주 잠시 전망대에 머문 후 다시 계단을 올랐고 이내 봉우리 꼭대기에 다다랐다. 우이암은 어느새 우리 앞에 나타났고 멀리서 소이기처럼 보였던 모양새는 아니었다. 오히려 도봉산 중턱에서 우두커니 선체 주봉들을 바라보는 거대한 망부석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네요. 난 조심스럽게 무엇라 왔는지 물어보았다. 그녀 말은 헤어진 지 1년이 되었는데도 가끔씩 문자가 오는데 그저 안부를 묻는 정도였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오늘은 바로 돌아가신 그녀 아버지의 기일이었고 그래서 3년 전 바로 이날 그와 함께 오봉에 간 거였다. 그런데 별신한 둘이 왜 헤어졌는지 이유를 모르니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서로 좋은 감정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녀가 무어라 얘기를 하려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아직 도봉산 입구까지는 빨라야 1시간 반가량은 가야 도착할 터이니 일단 이 봉우리를 내려가서 하산을 서두르기로 했다. 오후 3시 정도 되었지만 하늘은 짙은 먹구름과 점점 더 크고 많아지는 눈송이 때문에 곧 밤이 될 것처럼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우리는 등산 자켓에 모자를 뒤집어 쓰고 땅만 보고 더욱 속도를 내서 걸었다. 눈 때문인지 이곳저곳에서 등산객들이 하산을 서두르느라 지름길로 모여들었고 금세 나무가지에는 하얀 눈꽃이 피고 있었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쌓여만 가는 눈을 보며 김포까지 가야 하는 그녀의 귀가길이 내심 걱정되었다. 몇 개의 절을 지나고 계곡의 다리를 넘어 출발지에서 나눠지던 지점인 도봉서원에 도착했다. 10여 분 걸으면 도봉산 입구에 도착하고 이제 그녀와의 길게만 느껴진 오늘 산행은 끝인 거였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도봉산 입구는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걷다가 등산 전에 들렀던 김밥집 앞에 멈춰섰다. 그 집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입간판의 이름이 땡땡주점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시간 괜찮으시면 하산주 어떠세요? 그녀의 뜻밖의 제안에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계를 보며 대답했다. 5시가 다 되었네. 김포까지 언제 가려고? 눈도 이렇게 많이 쌓였는데. 어머니가 걱정하실 텐데.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요. 시집 안 간 사촌 언니가 의정부 살아요. 늦으면 거기 가려고요.
나는 그녀에게 각자 집에 연락해서 안심시킨 후 하산주를 마시자고 얘기했고, 곧 그녀는 사촌 언니에게 먼저 전화한 후 어머니께 전화하는 듯 했다. 나도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안했지만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 몇 명을 팔아서 둘러댔다. 미안해. 여보, 적당히 하고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바로 옆에서 그녀가 나를 내려다보며 웃고 있었다. 참 어설프네요. 흐, 그럼 오늘 처음 만난 어떤 키 큰 아가씨하고 한잔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요. 거짓말이 어설프다고요. 해, 자아자. 알았으니까 이 어설픈 사람하고 산행해줘서 영광이고 일단 들어가서 한잔합시다. 우연히 동행하게 된 산행은 그렇다 쳐도 처음 만난 30대 초반의 아가씨와 30대 후반의 유부남이 해도 저물어 오고 눈까지 오는 늦겨울의 주점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순수한 의도와는 관계없이 자연스럽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말수가 없어 보이는 사람, 그것도 오늘 처음 본 여인이 마음속에 담아왔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조금 부담은 되었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았다. 그저 들어주는 것뿐인데 그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오전에 김밥 먹을 때하고 달라진 건 조금 어두워진 조명과 그 아래에서 등산객들의 술잔에 젖어든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소리가 북적거리지만 따뜻한 온기를 느끼게 만들었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스피커에서는 오전만큼 잘 들리진 않았지만 여전히 알코올이 혈관 속에 녹아들어갈 때처럼 잔잔하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녀가 내게 메뉴판을 건네주며 골라보라고 말했다. 여기서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콩감자탕을 시켰다. 콩감자탕이 뭐예요? 나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전에 친구한테 도봉산 콩감자탕이 유명하다는 얘길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집에서 이걸 파네. 아하. 술은 소주를 시켰다. 콩감자탕이 보글보글 끓자 기분 좋게 소주잔을 부딪히며 시원하게 들이켰다. 아저씨 소주 안주 딱인데요. 흐, 연거푸 서너 잔의 술이 들어가고 주변의 등산객들의 웅성거림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귀에 들어왔다. 그래, 별씨 그 사람과는 왜 헤어졌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시원하게 해요.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말이 끝나기 전에 그녀는 소주 한 잔을 들이키고 안주도 먹지 않은 채 빈 소주잔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다. 1년 전 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이 됐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도 그녀도 빈 소주잔만 쳐다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의 눈에서는 소주처럼 투명하지만 소주보다 쓰디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소를 닮은 커다란 눈은 발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가 앉아있는 탁자 위에 떡갈나무 잎새 모양의 반투명 종이, 모비를 한 장씩 살짝 겹쳐 핸드볼 공만한 크기로 만든 황색 전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녀는 일부러 피하지는 않았지만 나와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고 의미 없는 건배를 청하며 연거푸 소주잔을 기울였다. 점점 주변은 술 취한 몇몇 하산객들의 넋두리와 웃음소리에 음악 소리는 묻혀버리고 그녀는 내용과 어울리지 않게 큰 소리로 내게 그녀의 얘기를 쏟아부었다. 임신 13주 차에 2차 기형아 검사를 마치고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에게 숨긴 채 의정부 사촌 언니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었단다. 그건 분명 유산이 아닌 낙태였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울다가 멈추고를 여러 번 반복하며 말을 잇는 동안 사랑했던 그의 아이를 낳고 싶어 했던 그녀였기에 슬픔과 죄책감은 더욱 깊고 컸으리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아이를 갖기 어렵고 자신이 늘 아버지처럼 세상과의 이별을 빨리 할 거라 생각했기에 그와의 사랑은 지독히도 이기적인 거라 생각했던 거였다. 그녀에게는 멈춰야 하지만 멈추기 어려운 사랑이었고 영원 같은 순간이었던 거다. 말하기 좋아하는 내가 이렇게 말문이 막힌 채 오늘 아침 처음 본 사람, 낯선 이 키 큰 여자 사람의 말을 이렇게 오랫동안 진지하게 듣고 있을 줄이야. 난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저 짐작만 하고 깊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녀의 상황에 무어라 말해야 하나? 난 지극히 도덕적이거나 이성적이 아닌 직감을 선택해서 그녀에게 위로 내 말을 건넸다. 별씨, 그에게 이곳으로 오라고 전해요. 만나서 있었던 그대로 얘기해요. 그로 인해 그가 이별을 받아들이면 그만인 거죠. 모든 건 별씨의 선택으로 인한 거죠. 그도 별씨도 마무리 안 된 사이 때문에 힘들어하면 안 되죠.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니까요. 그럼 전 용기가 없는 거군요. 그런 건가요? 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는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아요. 저는 그를 만나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를 너무 사랑하죠. 그에게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요. 아빠가 어느 날 훌쩍 떠난 것처럼 그의 곁을 수십 년 먼저 떠날 수는 없어요. 그게 남은 사람에게 얼마나 가슴 아픈 건지 너무 잘 알아요. 그에게 그런 아픔을 줄 수 없어요. 별씨 당장 불치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현대의학도 많이 발전해서 완치는 어렵더라도 본인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잖아. 그 사람에게 연락해요. 그녀는 작년에 겪었던 낙태가 트라우마로 남게 되었고 그녀가 일생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인 아버지와의 이별과 연결시켜 본인을 바라보게 된 거였다. 다음 최종회에 계속